네, 저희 중공도체 저렴감 부스바는 현장에서 2D 설계를 통한 평면상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3D를 통해서 기타 간섭 부위가 있는 점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양을 체크한 이후에 공장에서 그 3D 기법 그대로 활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현장에 와서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서포트를 설치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같은 경우는 배치 형광이나 디귿 형광을 활용해서 별도의 독립 서포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서포트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저희 그 다음 공정으로 저희 그 저렴감 부스바를 상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렴감 부스바 상치가 끝나면 전체적인 그 저렴감 부스바의 레벨이나 간격들을 확인한 이후에 보시는 것 같은 원형 타입의 C 클램프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서포트와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설치의 2차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 TR 위에는 항상 방수나 어떤 기타 그 외부로부터의 위험 물질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챔버 박스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기기 보호 및 전기 기자재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이 챔버 박스는 그 습기 배출을 위한 호흡기 구멍과 저렴감 부스바가 혹시 모를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배출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내부에 습기가 차면 이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온오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렴감 부스바 관통하는 부위에는 방수하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수를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 슬리브를 별도로 장착을 하게 되고요. 이 슬리브와 저희 저렴감 부스바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열수축 튜브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도 습기가 침투할 수 없도록 외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견고한 구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게 이제 설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접지를 통해서 혹시 모를 누설 전류 등을 전부 다 이제 지층으로 보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관통부 부분에 대한 그 작업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벽면 관통 부분. 저쪽 이제 저희 같은 그 TR이 5개에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100% 벽체를 관통하는 그런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형상을 저희는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 관통부를 만들고, 저렴감 부스바가 관통한 내부 쪽은 방화폼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사용을 해서 건물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화재라든지 일단 그 프레임이 발생이 되더라도 서로 통하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도록 방화폼을 설치하게 되고, 외부 같은 경우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외벽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 마감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304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철 재료인 경우는 각 상의 그 외란을 통해서 혹시 모를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저렴감 부스바에 굉장히 심각한 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까닭에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는 비자성체인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외벽을 마감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R에 지금 저희가 이제 백라이트 사용하고 지지대를 나무로 해가지고 지지하는 그것처럼 그 도체 주위에 어떤 그 도체가 발생했을 때 전류가 유기돼서 맴돌이 전류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순환에 의해서 외부에 발열이 난다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서스 재질로 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보셨지만 저희 챔버 박스는 백라이트지만 건물 벽체를 백라이트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건물 자체의 좀 외관이 너무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외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성체인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 해서 외관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에 이제 그 찬넬 그 고정 방식하고 그다음 부스바 체결을 했을 때 그 이종 그 알루미늄과 이제 동 간에 이종 금속 간에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내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외부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상부에 건물 펄이 일어나는 걸 이용해서 펄이 인해서 그때 그 시스템 찬넬을 이용해서 전부 다 내부 서포트를 제작을 했고요. 이 시스템 찬넬은 전체적인 그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성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들 뭐 클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랑 동일합니다만 동일하고 이제 내부에 이제 그 편전선을 이용해서 접속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도체하고 이제 그 동 도체의 그 연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그 편조선 연결하는 부위는 이 현장의 경우는 특별히 이 도체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편조선은 구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구리 사이에 이종 접속 체결로 인한 전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이종 접속제라는 특수한 편을 하나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요 이종 접속제 편은 동부스 쪽은 동이 그리고 알루미늄 저희 부스 쪽은 알루미늄으로 재질이 서로 압착돼서 용접되어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편을 이용을 해서 알루미늄 쪽, 그다음에 동쪽 각각의 그 이종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종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종 접속제라는 특별한 편을 하나 사용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저희 중공 도체 부스바인 경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스바와 기존의 판넬 사이는 이제 원활한 연결과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진동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조 부스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 전류의 흐름을 만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하면은 일단 현장에서 그 설치를 용이하게 해서 2D와 3D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설계하고 현장에서 이제 작업 가대를 이용해서 서포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지지대를 만든 이후에 이제 저렴한 부스바를 설치하고 TR 챔버하고 그 이제 부스덕트 상부에 그 서포트 등을 이용해서 저렴한 부스바를 설치한 이후 저렴한 부스바 자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연장이라든가 내전학 시험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게 그 편조선 등을 이용한 상태에서 편조선 등의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접촉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연장 체크를 통해서 접촉 여부까지 확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그 토크를 통해서 이제 아이마크를 해가지고 그 체결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뭐 상부에 이제 그 누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접지를 달아서 완벽하게 누전이 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형에 대한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등을 통한 그런 사진들 차량 등을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렴한 부스바 전체적인 시공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경 EPI의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저렴한 부스바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뭐 상세한 사항을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